브라질에서 왔다는 게 이 외국인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이 영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의 눈으로 서울을 본다면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오늘 소개할 외국인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각 도시의 민낯을 카메라에 담아온 브라질 출신 남성 유튜버입니다. 화려한 관광지를 홍보하거나 과장된 리액션으로 시선을 끄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걸으면서 보고 느끼고 솔직하게 말하는 방식이라 그의 시선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서울에 발을 내디딘 순간 지금까지 살아오며 몸에 밴 본능이 먼저 깨어났다고 합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몸은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카메라를 집어넣고 가방을 앞으로 메고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피기 시작한 것인데요. 브라질에서 온 본능적인 반응이 바로 나타났다며 소지품을 잘 지키고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사용을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긴장이 채 5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가방을 뒤로 메고 이어폰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카메라를 다시 꺼내들며 여기는 정말 좋고 안전하다는 느낌이에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브라질 출신 여행자의 입에서 나온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국인인 우리는 아마 실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외국인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내린 판단은 단순했습니다. 어디를 걷든 노숙자가 없고 마약이나 낙서 같은 도시 무질서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아래를 지나고 골목을 걷고 공원을 가로질러도 그 어디에서도 불쾌한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영상 곳곳에서 반복해서 언급했는데요. 세상 모든 곳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브라질의 리우라면 이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 이런 수준의 거리 환경을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파벨라 한쪽에는 쓰레기산이 그대로 쌓여 있고 거리 곳곳에는 낙서가 넘쳐납니다. 그런 일상을 살아온 사람에게 서울의 거리는 진짜로 다른 세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첫인상을 뒤로하고 이 외국인이 선택한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그는 역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고즈넉한 궁궐이, 고개를 들면 북악산의 능선이,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줄지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쪽을 보면 고층 빌딩이고 이쪽을 보면 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왕의 왕저였던 거죠 라며 감탄했습니다. 한 도시 안에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브라질처럼 전통 건축이 대부분 분리된 공간에 있는 나라들에서 온 여행자에게는 이 풍경 자체가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Traditional Korea, New Korea, skyscrapers, LED outdoors, towers, nature, city. 경복궁을 빠져나온 뒤 이 커플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한강 다리 아래 그늘진 공간에 들어선 그는 저 멀리 강 위로 물드는 노을을 보며 카메라를 잠시 멈췄습니다. 일몰 정말 멋지네요. 최고의 일몰 명소네요 라는 말과 함께 이 외국인은 그 풍경 속에 그냥 오래도록 있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는데요.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무료로 열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퇴근길에 아무렇지 않게 들르는 한강공원이 이 외국인의 눈에는 말 그대로 도시가 시민에게 선물로 내어준 공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Everybody seems very nice, you know. Do I feel like Seoul is a futuristic city? Kind of. You know, some things are very high tech and some things are very convenient, but some things are just normal like any other city, you know? Everything here like tries to be as convenient as possible. 한강을 뒤로하고 이 외국인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의 달동네 자유마을이었습니다. 1945년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뒤 사람들이 언덕 위에 하나둘 집을 짓기 시작하며 형성된 이 마을은 집들이 빽빽하게 붙어있는 모습이 얼핏 리우의 파벨라와 비슷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외국인도 처음에는 비슷하다는 말을 꺼냈는데요. 골목을 걷기 시작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파벨라와 달리 이 골목에는 쓰레기 하나 찾기 어려웠고 구석구석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미쳤다는 말을 반복하며
한국에서 달동네 골목조차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브라질 빈민가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세계로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달동네를 걷는 동안 이 외국인은 한국에 대한 큰 고정관념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과묵하고 친절하지 않다는 편견이었는데요. 직접 와서 겪어보니 완전히 반대였다는 것이죠. 골목을 오르다 마주친 어르신들이 먼저 미소를 건넸고 산에서 만난 낯선 신사부는 일부러 발걸음을 멈추고 이 외국인에게 경치 좋은 곳을 안내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인사를 건넵니다. 당신이 미소를 짓고 있으면 그들도 미소로 화답해요. 그냥 좋은 사람들이에요 라는 말과 함께 그는 한국인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이 얼마나 틀려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달동네 탐방을 마친 뒤 이 외국인이 향한 곳은 경복궁 근처의 한 치킨 무제한 뷔페 식당이었습니다. 16,000원이라는 가격의 닭갈비를 직접 상 위에서 구워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일반 식사 한 끼가 12,000원 정도이고 관광지 인근 식당은 보통 18,000원에서 20,000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이 가격의 무제한 코스라니 역대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킨 것 같다며 말 그대로 환호했습니다. 한국의 외식 물가가 최근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정도 퀄리티와 양을 이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드문 편입니다. 그는 너무 배불러서 토할 것 같다고 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못했고 식사 후 골목으로 나와서는 인도에 쪼그려 앉아 직접 감자 케이크를 굽고 있는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이 외국인은 저게 바로 노력의 한 예라는 짧은 말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그 담백한 시선에서 이 외국인이 서울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 이 외국인은 숙소 창문으로 보이는 남산타워를 향해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 그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조깅을 나온 한 남성이 자신의 가방과 수건, 음료수를 길가에 그냥 내려두고 달리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멈추고 물 마시고 다시 달리고 그 상자는 그 사이에도 고스란히 그 자리에 있었죠. 브라질이었다면 5분도 안 되어 사라졌을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는 이건 여기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도 평범한 그 장면이 이 외국인에게는 서울의 치안 수준을 단 한 컷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보낸 마지막 밤, 이 외국인은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게 총평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지 그게 서울에서 얻은 가장 큰 인상이었다고요. 수백 곳의 나라를 다녀본 여행자가 서울을 기억하는 단어로 치안도, 음식도, 풍경도 아닌 사람을 꼽았다는 것. 그 사실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60여 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다시 세운 나라. 그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의 여행자들이 밤길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도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 일상이 세계의 어떤 도시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꿈같은 풍경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 오늘 이 브라질 여행자의 시선을 통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